자, 우선은 이야기가 좀 심각하게 흐를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갑질이라는 게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내가 당한 갑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대학원 생활들을 오래 해가지고 갑질 당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인선 제가 이제 뭐 대학원 생활을 2009년도부터 시작했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 취득하기가 2016년이었으니까 대충 한 7년 정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석사 박사 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굉장히 하셨네요. 빨리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압축된 엑기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거부터 들려드릴까요? 교수 편부터 들려드릴까요? 우리는 실명제 교수 실명을 얘기를 하시오. 다행히 이제 제가 있는 학교의 교수님한테 당한 건 아니었어요. 뻥 까고 있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때 이제 모 학교에 어떤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책을 여기에서 어쨌거나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책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책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요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총서로 나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지라던가 시리즈로서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 자기 표지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들여야 되고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했네요. 네, 구체적인 액수를 굉장히 이야기했었고 그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되게 비싼 그림 같은 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표지에 넣어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했었는데 당연히 불가능한 요구들이잖아요. 대학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공모전으로 주는 상금, 그러니까 계약금과 그런 어떤 인세 지급 이외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상 외주 출판사와 그리고 저한테 갑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그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출판사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하여 30분 동안 훈계를 들었거든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야지. 너 같은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대학 출판사로 봐라. 미국의 대학 출판사들이 저렇게 유명한 저작들을 쏟아내고 아니 그 유명한 저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인은 그거에 대해 한 줌의 그게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자기만한 저자의 책을 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소멸할 수는 없나? 그냥 꺼진다는 거, 그냥 불이 꺼지듯이. 참고로 전두환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발화점은 높기 때문에 자연 발생은 안 되고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가 겪은 건 차라리 약과였고 정말 외주 출판사 직원분을 정말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쥐잡듯이 잡으면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저희 학교의 당시의 출판부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합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책을 내주는 거고 연구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선의로 출발한 출판 지원 사업에서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다 요구하고 심지어 학교 측에 있는 출판부장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교수 대 교수로서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외주 담당 직원과 대학원 조교 정말 애매하게 정말 후드력팩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그런 갑질을 했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때 정말 느꼈던 게 대학 교수라고 인성이 절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가장 강렬하게 느꼈고 대학 교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타산지석 반면 교사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들도 누운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타겟을 고르는 거죠. 가장 만만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편. 됐어 이제 그만. 왜요? 네? 아니 이런 갑질이었어. 들어보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해보고 조금 더 센 걸로 느꼈어요. 그래요? 좀 지루한데? 들었지? 텐션을 올려야지. 갑질 들어가잖아 지금. 더 자극적으로. 대학원 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선배였죠. 그 당시 이제 대학원 선배인데
그리고 그거 하나 다 쳐가지고 제가 그 노동요의 값으로 돌려받은 건 고기 한 끼 얻어먹었어. 이런 느낌. 뭐 둘 다 들어봤는데 앞에 거 쓸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뭐 선배한테 갑질 당한 거는 좀 그래요. 여기서 갑질이라 하면 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규정을 합시다. 자, 박근혜 선생님. 사실 뭐 저도 약간 그 심리학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살면서 뭐 갑질을 당하긴 했지만 그 갑질의 수위나 정도가 사실 이 임계장 이야기나 이제 여러 가지 노동 르포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위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죠, 사실은. 내가 기자를 하거나 공무원 하던 시절에 혹은 저자로서 남한테 갑질을 했던 적은 없었나 한번 돌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기자 시절에 내가 이제 그 노동 담당 기자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올 때였어요. 뭐 분신 자살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 때였는데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런데 취재를 다니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새파란 기자였고 사실은 병아리 기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헤매고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제 선배들은 잘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기사를 마감까지 막아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취재하는 취재원한테 이런저런 자료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짬이 차서 돌아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투쟁 현장에서 싸우고 집회하고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제가 요구한 각종 뭐 자료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일부러 모아서 주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티내진 않으셨는데 그 해군 노동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술 먹으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진보 뭐 이를테면 뭐 기자,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또 착취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뜩이나 힘든 분들을 또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쓴다 명목으로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랑 너무 비교가 된다. 아예 아무 사례도 안 드신 분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정말 저한테 또 갑질을 하시는 그 제가 엊그제 읽은 책의 내용에 그 인간은 누구나 피해자, 학대자, 구원자가 다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 다른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되면 또 알게 모르게 갑질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뭐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IQ가 50이다. 50이냐? 니네들이 진짜? 작가랑 너랑 합쳐서 IQ가 100이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술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사장한테? 네, 사장한테 전화가 와요. 받으면 너 어디야? 그러면 술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나가봐. 그럼 나가요. 나 사장 와 있는 줄 알았어. 주위를 돌아봐. 그래. 주위를 돌아보니까 PC방 있지. 네. 그랬더니 글로 들어가. PC방에 들어갔더니 한글을 달라 그래. 그래서 한글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걸 받아쳐. 그래가지고 쳤던 기억이.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반은 한 1년 정도 저를 그렇게 그 당시 그 회사에서 강제로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매일 강제로 교회를 나간 건 아니고 월요일마다 저한테 체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일요일 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한 6개월 나가다가 진짜 깨알 같은 믿음도 안 생겨가지고 제가 6개월쯤 나가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패턴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막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그러면 똘똘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